현장의 진행 상황 계속 실시간으로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고소의 전략은 김진애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지금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완전히 다른 시각 그리고 남다른 관점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제 괜찮으세요? 근데 건강이 정말. 예, 안 그래도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이렇게 오르셨다가 지금은 그냥 이 국면에서 더 오르셔서 저도 예. 지금 잠을 못 자서 저는 잠 좀 자고 싶습니다. 예. 눈알이 빠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국민들이 다 이제 이렇게 지금 잠도 못 자고 네.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사는 게 네.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다는 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연말에 모든 회식이 지금 다 취소됐어요. 예. 거의 다 취소가 돼서 지금 유일하게 경기가 좋은 데는 여의도 국회 근처밖에 없습니다. KTX 다 매진됐고요. 매진이고요. 그리고 호텔도 지금 다 매진됐고요. 매진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지금 이제 독지가들이 커피도 뭐 몇백만 원씩 미리 선납해 주시고 막 그래서 지금 여의도만이 지금 이제 호황이다. 이걸 호황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일시적인 일시적인 경기는 민생 경기는 좀 좋은데 근데 저는 이거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지금 오늘도 심각한 얘기 많이 하시고 네. 그럴 텐데 미리 조금 좋은 점부터 먼저 얘기를 하시죠. 저는 이번 기회가 지난 화요일 날 정말 하늘이 도우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5,100만 국민이 그동안 45년 동안 잊고 있었던 너무나 우리의 호황기나 이런 데서 잊고 있었던 민주공화의 정신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를 네. 이번에 다시 깨우치게 됐다라는 거는 이건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또 융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자, 그 희망을 지금 표현은 하지 않지만 젊은이들의 그 응원봉 속에서 오늘은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국회 아까 다녀오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원로 지식인분들도 나와서 아예 농성을 하시려고 각오하고 네. 또 현장에 계시던데 그런 것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더욱더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이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제 오른쪽 밑에 화면은 여의도에서 조금 전입니다. 6시부터 이제 집회가 두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루어지고요. 국민의힘 당사 주변에서 지금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퇴근길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쪽으로 몰려서 오늘 밤 10시까지 계속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집회 장면 함께 보면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생방송 진행하면서 자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홍벌리 TV와 공동으로 지금 저희들이 방송을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검찰을 제외하고 국수본,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의 이제 조사본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세 개가 통합해서 공동수사본부를 만든다고 지금 속보가 떴습니다. 그나마 네. 다행입니다. 네, 검찰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검찰을 제외를 시켜야 되죠. 검찰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뭐 김용현 구속됐고, 그다음에 오늘 대통령실 압수수색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장관도 어느 저 경찰청장, 그다음에 서울 경찰청장 또 저 체포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이제 특검만 될 때까지 네.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들 걱정하는 게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검찰이 지금 면죄부를 받거나 아니면 직권남용으로 줄이려고 지금 먼저 나서 가지고 막 뭔가 수사하는 척 하는데 네. 자칫 여기서 수고한 증거들이 자칫하면은 나중에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공조수사본부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네. 공조수사본부에서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검찰은 일단 제외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나마 다행입니다. 공소 유지와 관련해서 나중에 재판 갔는데 검찰에서는 내란죄 수사할 수 없는데 왜 했느냐 이거 증거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애시당초 김용현이 도망을 간 곳이 검찰이고 검찰의 자진 출석 형식이지만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인 것 아니냐라는 건데요. 자, 지금 이 순간까지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시간, 4시간 이제 한 4시간째 대치하고 있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버티기가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네.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버티죠? 아니 뭐 지금 버티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버티는 거겠죠.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협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버티는 걸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뭐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철수를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철수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있었다. 여태까지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제출하겠다. 예. 왜냐하면 지금 오늘 압수수색하러 간 거는 기본적으로 그 왜 그 비상계엄 국무회의 한 공간을 거기를 압수수색하겠다고 예.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안 되면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 압수수색하러 가 보니까 실제로 국무회의 시간은 5분밖에 안 됐고 아무 서류가 없다.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서류가 없다 국무회의. 여러분들 보통 이틀 전부터 아셨을 거예요. 예. 그 어목했던 그 계엄들, 저 박정희의 유신 때 했던 것들, 그 다음에 5.18 그때 했던 것들, 그것도 다 계엄군들이 사인한 것들의 국무회의에 그게 남아 있어요. 예. 그때는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라 가지고 다 손으로 해가 수기로 해가지고 했던 거 다 국무회의가 사인을 했는데 이번에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국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서류도 안 만들고 서류에다가 사인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실제로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 계엄에서 비상계엄 보고가 가능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고 자료가 있지만 이것을 벌써 폐기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렇게 이제 추론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일단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 쪽으로 좀 옮겨가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제 격까지 이야기 같지만 참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증거인멸을 하고 있구나라고 뭐 검찰 수사에서 당연히 검찰이 아니라 합동수사본부죠. 공조수사본부에서 이 내용을 다 따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버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보도에 나왔듯이 윤석열은 자 탄핵시켜라.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가서 내가 생환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질서 있는 태진이 어쩌니 이것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여러분들 또 기억하셔야 되는데 몇 달 전부터 아니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부터 탄핵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윤석열의 입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 야당에서는 나를 탄핵시킨다고 운운하면서 한다는데 이러면서 회의에 나가서 얘기했거든요. 그건 뭐냐? 니네들이 탄핵을 할 수도 없겠거니와 200석이 안 되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헌법재판소에 내가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있는 한은 나는 절대로 탄핵 안 당한다. 이런 예.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내란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정이 훨씬 더 달라졌는데 그런 생각을 지금 마지막까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질 사람 아닙니까? 성격이. 아니 그러면 국힘은 지금 지도부가 갔어 질서 있는 퇴진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했어. 자 뭐 언제 퇴진 하야를 하고 그 뒤에 대선을 하는데 A 안이 있다 B 안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용산하고 전혀 사전에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김칫국을 마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떤 식으로든 국면을 좀 피해가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거 어떻게 봐야 아니, 되느냐는 그러니까 거. 뭐 이거는요. 국힘의 지도력,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 그리고 행동 계획 이런 게 어떻게 지금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국힘과 윤석열이 물론 같은 쪽이긴 하지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윤석열은 자기가 제일 먼저 산다고 생각을 하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자기는 국힘 뭐 주석기들만 모여 있는 데고 뭐 운운해 가지고 제가 국힘을 뽀개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지금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뭐 첫 번째 대한민국도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예. 국민도 생각 안 하고 있고 국힘이라는 정당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본인의 생존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래서 본인은 기본적으로 임기를 채우는 게 제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다음에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는데 국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윤석열을 지금은 버릴 수도 있다. 근데 버리더라도 자기네들은 살아남게 시간을 벌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탄핵이 안 되고 시간을 버려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야를 하면은 자기네들이 차기 후보를 만들 시간도 벌고 이러면서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로서는 그래 탄핵해봐. 내가 가서 생활해 올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탄핵되면 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 모르는 겁니다. 모른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른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물론 예. 지금 이런 내란죄에 관련돼서 더군다나 국민의 지지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절대로 탄핵은 만장일치될 거다. 박근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도 자기가 살아올 거라고 생각을 예.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이렇게 법적으로 조금 뭐 논쟁이 붙을 수도 있었던 일인데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건지 그건 몰라요. 근데 예. 지금 6명을 보면 6명 중에 2명은 그러니까 자기네들 표현에 의하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민의 힘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 자기네들 그럴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새로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은 9명이 다 되지 않은데 6명이 최소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6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원이 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설령 지금 2명을 더 청구를 해서 헌법재판원이 8명이 되더라도 그중에 6명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민주당이나 국회는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윤상현이나 국민의힘에서 하는 소리들이 지금 이러잖아요. 지금 이거 내란죄 아니다. 네. 이런 소리 벌써 지금 다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수사본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 좀 수사에 확실히 탄력은 좀 붙을 것이고 네. 증거를 차고 넘치게 해야 헌법재판소도 만약에 6명이 재판관이 있다면 만장일치로 지금 탄핵을 인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대체로 한 3개월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 또 법적으로는 6개월이나 6개월인데 한 3개월 정도 하면 끝나지 박근혜 않겠나? 때 3개월을 했기 91일을 때문에 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짧지 않겠는가? 또 다른 하나는 이번에는 증거가 너무나 명징하다. 현행범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알 수 없다. 아니 좀 이거 걱정이 진짜- 되는데요. 아니 물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저기를 해야 되는 게요. 아니 박근혜 때도 자기네들은 3당 케이크 준비하고 예.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경우에도 근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탄핵이 저는 이번 주말에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국민의 광장에 나오는 시민들이 지금 이제 젊은 층으로 2030으로 예, 예. 나오는 거죠. 1020, 이제는 이제 1020, 이제는 중학생도 나오고 예, 예. 드디어 이제 직장인들까지 예, 다 나오기 예, 시작하지 예,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확실한 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가 두 번째가 지지율이 예. 지금 이제 오늘까지는 어저께까지는 11%인데 아마 이번 주말이 되면은 한 자릿수가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외신에서 참을 수가 없다. 예. 니네들 왜냐하면 외신에서 지금 비판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는 세계에서 자랑하던 게 무너지는 거고 경제의 예. 한 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참을 수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버티는 한은 탄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무너지고 다 그런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떤 또 저쪽에서는 검찰과 그다음에 기득권과 언론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세력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세력이 근데 이게 또 이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일이 저는 지금 국힘이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탄핵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탄핵이 되고 나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구속 수사되고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히려 탄핵이 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냥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생각이 다르게 갈 수가 있기 예.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뭐 0.1%의 가능성이라도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어야죠.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지만 어쨌든 수사의 속도는 좀 더 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방부 그리고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공직자 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가 함께 손을 잡고 이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내일부터 아마 훨씬 더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일단 배제가 된 상태고요. 또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위원을 용산에 통보했다. 네. 자, 이거 이제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후보 추천위원을 용산에 통보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이제 후보 추천위원이 저 대통령도 해야 되고 대통령이 국회, 먼저 여당도 두 하고 사람을 야당에서 추천해야 하고. 하는데 이 두 사람 중에 심사를 우리가 할 테니까 네. 추천위원이 이 사람입니다. 네. 라고 하는데 이제 거꾸로 먼저 가버린 거예요. 먼저 가는 거예요. 그 아니 왜냐하면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다. 그러면 용산에서 상설특검 어제 통과했으니까 즉시 윤석열이 자 특검 후보를 지금 보내야 하거든요. 아하. 이걸 안 보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먼저 후보 심사할 사람 이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나오느냐도 이것도 탄핵에 이번 토요일 날에도 예. 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그러면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특검 후보를 두 사람 추천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 그럼 국회는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할 것인지 정해야 하는데 이제 이 과정과 관련해서 오히려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수를 치고 심사할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보냈다는 것인데 용산에서 어떤 답이 나올지 매우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네. 궁지에 몰려 있지만 절대로 물러설 의지가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판단하고 그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 트럭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그게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제일 불안합니다. 이거 빨리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야 한다는데 지금요. 예. 일단은 김건희의 그 출국 금지가 안 돼 있는 게 제일 불안하고요. 예. 어저께 왜 전용기가 뜨는 사건이 있으니까 다들 먼저 김건희 튀었다 이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불안해서 일단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건희와 윤석열이 어떤 성정의 사람이냐 하는 거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이 뭐 하고 있겠어요? 증거인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탄원도 안 될 거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변호인단 꾸리고 그다음에 증거인멸하느라고 바쁠 텐데 증거인멸하는 방법은 내부에 있는 자료를 외부에 내보내는 것도 있고 태워버리는 거, 뭐 거기서 태워버릴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용달차가 뭐 종이 박스를 갖고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일반 국민들은 무슨 생각까지 네. 갖고 계시는지 아세요? 그거 타고 거기에 박스에 타고 도망가는 거 아니냐? 박스에 타고 도망간다. 어허.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를 띄워서 어디로 갈 것 아니냐. 어허. 물론 이건 이제 상상 속의 일이지만 오늘 용산 대통령실 주변 상황을 보니까 이제 문을 일부는 폐쇄를 하고요. 네. 출입문을 네. 전면부에 한 300m 정도를 아예 출입 통제선을 만들어서 네. 시민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했다. 네네. 그 이게 뭐냐라고 이제 주변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번 토요일 날 탄핵이 되거나 탄핵이 되지 않았을 않으면. 경우에 결국 국민들이 어디로 몰려갈 것이냐. 네. 용산으로 다 완전히 간다는 몰려가냐. 겁니다. 네. 용산으로 다 몰려가면 이거 막아야 하는데 용산 지금 관저가 또는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이 자 시위대에게 포위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전에 지금 선수를 치는 거 아니냐.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일 사람이면 저는요.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믿기 때문에 네. 뭐 우리의 군대나 이제 경찰도 시민들이 뭐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을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사태를 살 생각을 해요.
지금 왜 긴급 체포할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대통령. 현재는 뭐 관제에 있는 걸로 다 지금 저도 취재를 보니까 관제에 두 사람만 따로 있다.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은 지금 김지원 민정수석 정동환 드나들고 용산에 실제로 대통령실에 있는 멤버들은 정진석 비서실장조차도 그쪽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아시는 대로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저는 아니요. 제가 이제 근데 들었던 여기서는 이거는 그냥 뇌피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맨 처음에 용산에 갈 때부터 특히 국방부 건물에 갈 때부터 이 사람들이 탐냈던 거는 국방부의 호의와 예. 벙커였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왜 그 참모회의가 비상계엄에 대한 회의를 거기 합참의 지하에 벙커에다가 마련을 해놨잖아요. 저는 혹시 지금은 대통령은 뭘 걱정하겠어요? 아 이거야 탄핵 때문에 일단은 구금은 아니잖아요. 그냥 예. 관저에 있는 것뿐이잖아요. 예, 예. 대통령실에 못 나오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체포하러 올 거 아니겠어요? 네. 체포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할까? 숨어야 된다. 어디에 피해야 숨을까? 한다. 그 벙커에 벙커에. 벙커에 저는- 숨는다고 못 잡습니까? 저는요. 아니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예. 저는 이제 왜냐하면 이거는요. 그래서 저는 탄핵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예, 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체포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을 것 같고 탄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대통령 직의 경우 그때도 경우를 받기는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혹시 지금 이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이 얼마나 겁쟁인 건 아시잖아요. 예. 굉장히 무모한 성격이지만은 또 겁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벙커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김건희도 같이 가 있지 않을까요? 예. 좀 웃으세요. 아니 뭐 웃는 것보다 하도 어쩌고니가 없어서 제가 아니 이럴 정도로 예. 아니 뭐냐면 주변에서 사람들 만나면 예. 그러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생각을 한다라고 그럴 것 네. 같으면은 하야를 택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탄핵해봐. 나는 시간을 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어디 가 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시민들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김진애 의원님 말씀에 한 표 제가 지금 던집니다. 왜냐하면 상상 초월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을 꾸밀 수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었다면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정치가 국민이 그리고 경제가 민생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저 자리에서 헌법재판소까지 가보자 나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비정치적이고 반윤리적이냐 이런 말씀을 반국가적이죠. 완전히 반국가적이죠. 근데요 지금 뭐 그 얘기 정도가 아니라 예. 지금 김건희 출국금지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출국금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김건희의 가족들, 예. 이모, 고모, 고모. 이런 사람들, 어머니, 정선 다 오빠, 하죠. 예. 뭐 다 저기죠. 그 가족들까지도 출국 금지하고 그 예. 사람들도 다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 얘기까지 하면 그냥 같은 범죄의 소굴이기 때문에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김용현이 지금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네. 그런데 뭐 멀쩡하다. 자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본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본인이 다 책임을 다지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또 어떤 수사 기록이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포고문을 비롯해서 모든 계엄 계획의 수립과 실행과 그리고 결정은 윤석열이 다 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니요. 이중적 태도. 저는 지금 김용현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예. 뭐 이거는 뭐 저도 내부에서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 판단을 해보면 아마 일부 예. 그러니까 빨간 마티스처럼 만들겠다라고 하는 세력이 혹시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김용현이 지금 만약 거기서 죽으면은요 김용현이 자기가 다 안고 죽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아닌 거 보면 나는 김명현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죽음을 택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약간은 뭐 코스프레 같다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김용현 작품이냐 윤석열 작품이냐 이거 어떻게 지금 정리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요. 예. 이게 윤석열 작품이냐 김건희 작품이냐 묻는 거하고 똑같은 똑같습니까? 것 같은데. 예.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에 우리가 여태까지 윤석열이 해온 거 보면은 윤석열이 행동대장이고 김건희가 실제로 머리는 다 김건희 머리에서 나왔다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비상계엄 자체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누구든지 어느 사람 머리에 나올 수 있죠. 네. 이거의 행동 대정은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같이 한 거 아닙니까? 자, 비상계엄이 실패하고 난 뒤에 국힘의 지도부가 용산으로 가서 미팅을 합니다. 네. 그때 자기가 결정을 하지 않은 것처럼 이것은 김용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국힘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본인이 책임인데 지가 안 했다고? 그럼 떠넘기는데 지금 김용현은 어떻게 나오느냐?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요. 다 따라서 했다. 그게 맞는 거지.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지금은 서로 떠넘기기를 한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을 지도하고 있다. 자, 국무의 자료도 없다. 그리고 계속 용달차가 왔다 갔다 한다. 야, 이거 뭐냐? 그래서 어떤 분은 김건희가 워낙 선물을 많이 받아 놔서 이거 빼돌려야 하는데 어디다가 바깥에 둬야 한다. 이것은 누구의 또 아이디어냐? 정말로 상상 초월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계속 나왔어. 우리는 그동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증축한 게 방, 네. 룸 1, 룸 2, 룸 3, 룸 4. 거기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냐. 디올백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서류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와 같이 가령 20개의 일부가 어디까지 갔느냐. 이게 사실은 이번에 비상계엄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으면은 사실 지난주에 바로 그 얘기 했을 거 아니겠어요. 명태균의 황금폰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명태균이나 아니면 추경호나 이런 사람들의 20개나 30개, 40개 일부가 어디까지 올라간 거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깥으로 빼놓을 것들은 무지 많죠. 자, 그것도 이제 추적해서 봐야 하고요. 지금 오늘 김진애 의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해안 그리고 우리가 미리 짚어보자라는 거 일단 토요일 날 탄핵이 된다는 것은 전제하고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네. 그 뒤에 대한민국 정치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자, 일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 이런 것들 나누어서 보면 자, 수사는 그러면은 탄핵이 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방위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수사의 왜냐하면 범위가 자기네들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김진애 의원이 보시기에는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 전원이 다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국무위원 전원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국부에서 이번에 했던 사람들 다 돼야 되고요. 11명입니다. 예. 네. 그걸 다 돼야 되고요. 그거는 뭐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건 다 뭐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련이 됐던 뭐 김건희도 여기서 조사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네. 사실은. 자, 조사 대상이 된다고 하면 일단 이제 국무위원들 보면 장관들은 수사 대상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탄핵 쪽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됐습니다. 국무총리 탄핵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뭔가를 일을 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이거는 어느 만큼은 정치적인 결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맞다 아니다라고 딱 이제 맞는 거는 뭐냐면은 이번에 비상계엄에 관여됐던 친구들은 다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된다. 예. 그게 원칙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우리가 수많은 쿠데타나 또 수많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사면해주고 다 받아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또 똑같이 하고 또 똑같이 하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국무회의에 11명이
참여를 했는지 어떤지는 그건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예. 그 딴 사람들은 관둬야 된다. 예. 그러고 나면은 그 나머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지금 헌법에 정해놓은 절차가 있단 말이죠. 네. 지정 생존 권한 대행을 해야 되는 순서가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11명은 이제 수사 대상이기도 하면서 사실상 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탄핵을 시키는 절차가 있으니까 탄핵을 시키면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문제는 국무총리도 탄핵을 같이 해야 되는 한다.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경제부총리로 개인적으로 지금 넘어가서 경제부총리도 저는 해야 된다고 대통령의 생각이 권한 됩니다. 대행을 시키더라도 아니죠. 최상목도 그날 국무회의에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저는 그게 이러면 아까 왜 사인이 있는 지금 서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경제부총리가 없으면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는 거기에 있었던 게 맞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인을 안 했으면 그거는 불법이니까 그다음에 바로 이실직고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경제에 뭐가 있으니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지에 뭐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닌 사람은 다 잘라야 돼요. 그거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차관들이 이제 장관 직무 대행하면서 충분히 국가 운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이 간단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다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령 트럼프하고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만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니까 이주호더라고요. 예. 교육부 총리가 그 자리가 없었더라고요. 예. 근데 이주호는 또 불행히도 국민의힘의 또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 이주호 의원 뭐냐면 저는 여기에서 이 원칙을 바로 세워가지고 하면은 가령 김문수까지 가는 이런 까지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는 국무위원들 다 관둬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책임을 묻고 탄핵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의 직무대행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 정치인지라 여야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거국 내각의 총리를 네. 빨리 임명을 하고 탄핵 절차는 탄핵 절차대로 그리고 국정은 좀 여야가 합의해서 정상적으로 끌고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그거는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또 이제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는 예, 예.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이 되자마자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잖아요. 예. 그 전에 지금 이걸 해둘 방법이 없잖아요. 그 저는 그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헌법에 있는 법적 절차를 지켜가지고 거기서 권한이 있는 권한 대행을 맡고 그 대신에 지금 여기서 요번에 가장 지금 요번에 내란 상태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데가 국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회에 지금 이제 누가 권한 대행이 돼서 이제 저기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을 하면은 그 사람하고 국회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국회가 최대한 협조한다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러면 상당히 안정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당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배제 아니면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아니요 그 이제 국회가 참여를 하는 거지 어느 정당에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하는 거면 되는 거죠. 자, 국회와 지금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자가 이제 한다는 것이고 네. 자, 제가 이제 지금 문제 제기를 처음으로 하는 것이어서 좀 복잡하긴 한데요. 당장 탄핵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가 예상을 해놔야만 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산에서 혹시 탄핵이 됐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다. 그때 퇴진하겠다. 자진 사퇴하겠다. 라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이게 헌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탄핵이 되고 나면은 탄핵 절차를 거쳐야 될 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야하는 거가 가능하지 않을 걸요. 자, 그 부분도 이제 지금 우리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중단된다라고 네. 하지만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똑같이 공무원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 나가겠다고 하면은
제가 나가겠다 그러면은 사직서를 냈는데 제가 안 해주잖아요. 안 해줍니다. 그 예. 결정이 될 때까지, 왜냐하면 네가 문제가 있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안 해주잖아요. 네. 그거와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겁니다.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일단 권한이 정지되는 순간부터는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 가야 된다. 그 전에 정치적으로 뭔가 겁나시는군요. 아니 왜냐하면 경제나 이게 네. 특히나 저는 이제 그 지금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수출, 환율, 정치 이런 모든 상황들이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국내 사정도 사정이지만 이게 이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빨리 뭔가 조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전환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딱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생각이 있고요. 아니 근데요, 그 바로 그런 점에서 걱정이 되는 거는 다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제 지치지 않겠다, 예.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나 우리가 이번에 대한민국이 지난 화요일날 보여준 이 정신들이 이제 세계에서 굉장히 감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경우에나 지금 우리가 원칙을 지켜가지고 가서 하는 게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그때 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이 이상한 그동안, 왜냐하면 이런 걱정, 솔직히 권한대행하는 사람이 쿠데타 일으킬 거다 이런 생각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잖아요. 그런 걱정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상당히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로우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 트럼프하고 여러 가지 통상 부분에 대해서 하거나 나토하고 뭘 하거나 이런 거는 못하지만 그래도 로우키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절차를 밟아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꽤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탄핵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한 1, 2주 정도 지켜보면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놀랍도록 예.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때도 그랬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물론 우리가 그때가 경기가 상당히 좋았을 예. 때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파나 이런 게 없었는데 굉장히 놀랍도록 평화적으로 민주적인 절차가 이어졌거든요. 예. 그게 바로 헌정의 연속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탄핵의 절차를 거쳐가는 것 자체가 헌정의 기본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단단해지고 있다. 내적으로 굉장히 성숙했다. 그리고 더 많은 세대가 직접 정치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고 있다. 특히 10대, 20대, 30대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먹기도 하고 또 기성세대로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에게 기회의 공간을 훨씬 더 많이 정말 넓혀주는 일을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예. 굉장히 우리는 그야말로 얼러트 상태가 있어야 돼요. 어쩔 수가 예. 없습니다. 경계심을 크게 가져야 한다. 경계심을 예. 왜냐하면 검찰이 무슨 짓 할지 모릅니다.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자기가 탄핵이 기각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 들어와 가지고서는 만약 그렇게 하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엄 준비를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군부가 움직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이른바 내란 세력이라는 게 어떤 짓을 할지를 모른다는 것도 이거는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수 언론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끊임없이 이거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계심을 가지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저도 믿고 일단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원칙적인 분 그리고 이제 해안이 있으신 정치인이셔서니까 또 네. 정치를 앞으로도 하실 수도 있고 김진애 의원께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검찰은 원래 저런 자들이었다. 그런데 경찰 공수처 지금 국방부 검찰단이 나서서 이제 엄청나게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들도 똑같이 다 지금 윤석열 쳐다보면서 숨도 못 쉬고 있다가 네. 지금 나와서 막 수사하겠다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눈치 보고 줄서기 하는 거 아니냐. 야 너희들 수사 자격 진짜 있는 놈 맞느냐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들이라도 있으니까 빨리 수사를 시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자. 법과 그리고 질서를 회복하는데 이 사람들을 쓰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지금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누가 그런 바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시켜야 됩니까? 아니 누가 그런 바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기분 사회가- 나빠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는 아니요. 옴짝달싹 못하고 앞에서 그냥 벌벌벌 끼면서 바람도 안 불었는데 아니, 그냥 몸을 먼저 눕히고 그거는 뭐 저도 제가 저기 4년 전에 검찰총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가 만났을 때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여하튼간에 그때 검찰이 문제가 돼서 저기를 했지만 결국 이거를 바로잡는 것도 검찰이 나서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 최강욱 위원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특수통이라고 하는 전체에 200명도 안 되는 한 줌에 그 특수통이라고 하는 사람 옛날에는 공안 쪽에서 네.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 사람들이 리더가 없거나 대세가 아니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 그렇지만 기회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기회를 줘야죠. 그 사람들이 정의롭게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다 똑같은 놈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도 못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무도 일 시킬 사람 없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러면은. 지금 검찰 조직은 그러면 지금 사실상 기소청으로 바꿔서 검찰 조직 해체해야 한다. 네. 이런 부분은 지금 그거는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예. 어떤 경우에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특검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특검으로 넘겨가지고 해야지 이거는 계속해서 이 공동수사본부에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예. 특검으로 넘어갈 때까지 지금 증거의 정당성이나 그 다음에 모든 진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종류의 일일 테고요. 기소는 일단 특검을 만들고 난 다음에 특검을 통해서 갈 거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뭐 우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야, 지금 이런 우문은 사람들이 아니고. 갑자기 나서서 아니 가끔 가다가 속 상하거든요. 야 숟가락 얹으려고 또 나왔지 얘네들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국회에서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질타하는데 겁을 먹었는지 그냥 대답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요. 아니 요새 군인 요번에 군 사령부들 특수부면 방첩부면 자기네들 아니 뭐 뉴스 보고 알았다 이러더니 하루 네. 이틀 지나고 나니까 나와가지고서는 진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아니 고위공직자지 그럽니다. 않습니까? 그리고 리더잖아요. 그리고 그 조직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을 잘 봐가지고 사람을 잘 써야 되는 거죠. 윤석열이 저런 사람이라는 거 알고서 지금 뭐 저 그야말로 손가락에 장 지지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장 안 지지던데 근데? 자 국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이제 김재섭 의원이 자 본인이 지금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길은 지금 탄핵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돌아섰습니다. 네.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힘 내부 사정 때문에 잠깐 저쪽으로 마음이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냐? 솔직히 어떻게 그 평가하십니까? 사람도 이렇게 그 사람도 똑같이 아까 얘기하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왜냐하면 어떤 그룹이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그 왜 심리학 그 단체 심리학을 보면은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명이나 100명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약한 그룹을 만들어 놓더라도 그 안에서 또 리더가 생기고 아니면 예. 또 나쁜 놈이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의 성향이나 이런 거는 있을 테고 더군다나 이 사람도 국회의원 처음 된 사람으로서 그날 비상계엄이라는 거하고 하여튼 국회로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계엄 해제하는 거에도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직자의 마인드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힘의 대세의 성격이 탄핵 반대로 가고 거기다가 자기가 그래도 조금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라고 하는 저 약한 한동훈. 이번에 한동훈은 본인의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를 완전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흔들렸던 거죠. 자 그렇게 맞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같은 사람한테 형 그러지 말라고. 제발 좀. 김재섭 그 안에서 형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윤상현 당신은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야. 오늘 보셨어요?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게 왜 내란죄냐. 예, 예. 뭐 이인호 헌법학자가 이건 내란죄가 아니다. 이노라는 분이 친구는요. 뭐 예. 윤상현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기회주의자고요. 예. 정치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한 정말 저기 선배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권자들 꼭 생각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저기 국힘이 지금 이러잖아요. 국힘의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독재자
그다음에 기득권자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거기에 있는 거는 법과 그다음에 언론과 검과 군부 요 세 가지가 합친 거 아닙니까? 예. 요 기득권이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거 하는 거 오늘도 보세요. 그 중진이라고 그러는 사람들 한다는 소리가 저 이러니까 또 화가 나서 하는데 화를 좀 내주십시오. 예, 방송 아니 나와서, 예. 오늘 나경원 또 무슨 뭐 네 사람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 권성동인가 뭐 한 사람 국회의장한테 가가지고 토요일 날 하지 말아달라 탄핵 의결을 토요일 날 하면은 저기 바깥에서도 막 구경합니다 여기서 예. 제가 막 화를 내니까 예. 아니 왜 토요일 날 하느냐 토요일 날 아니 이 사람들이요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 이번에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여의도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정말 그 못생긴 국회 건물 정말 그 못생긴 국회 건물 앞에서 야 국회를 우리의 국회 당신이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다 이러면서 그 앞에서 촛불을 들고 응원하고 그 추운 데서 벌벌 떨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얘기지 어디서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토요일 날 하지 말아 달라 이게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까 창피하게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진이라고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국힘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김재섭 또 예. 요번에 그 탄핵의 표결에 참여했던 김상욱, 예. 김상욱, 김혜지 의원 이런 사람들 이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개혁 보수를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들이지 저 중진이라고 사람들은 다 사라져야 될 사람입니다. 정말 1, 2년 안에 다 사라져 버려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젊은 정치인들은 앞으로 10년, 20년 그래서 정치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원칙, 공화정의 원칙 이거를 지켜야 되는 게 당신들의 임무입니다. 자, 국힘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근본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지금 뭐 시간인데요. 자, 오늘 국민의힘 TF팀에서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불출마하면 윤석열을 당장 하야하거나 탄핵할 수 있다라고 하는 TF팀의 이런 일종의 제안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이디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예. 아니 지금 니네들이 예. 아니 지금 또 재집권을 얘기해요. 예. 아니 어디서 내란 세력이 재집권을 얘기를 합니까? 아니 어떻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한심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기서 지금 뭐 6개월을 앞으로 기다려서 이재명의 그 선거법에 관련된 말도 안 되는 선거법에 관련된 항소심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러고서 앉았으니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오늘도 기자들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지금 내란범을 우리가 지금 국가의 경제와 외교와 안보를 다 망가뜨린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지금 쌓아올린 이거를 다 망가뜨린 이 사람을 단죄하는 게 지금 제일 문제인 거지. 지금 뭐 그거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국민들이 너무 우스워할 거예요. 댓글로 코멘트님께서는 지금 뭘 물물 교환하나 이렇게 말씀 주셨고 김기훈님께서는 찐보수가 더 화를 내야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거는 찐보수가 아니라 기득권당이야. 예, 내란당 기득권당입니다. 하는 거 보니 정말로 답이 없다. 김진애 의원님 말씀에 속이 후련합니다. 이혜홍님 이런 걸 주시고요. 그리고 계엄 다시 하면 된다는 발언으로 보건대 윤석열이 조현철 수사하면서 약점 잡은 장군이 더 있을 수 있다. 자, 군 관계자를 철저히 조사하자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중진은 정말로 뽑지 않아야 한다. 권성동, 나경원, 윤상희 모두 아웃이다. 탱크님 의견 주셨고요. 작은 창가이님께서는 정신 나간 소리 제발 좀 그만해라. 미친 국힘이다. 유권자 무시하느냐. 이재명이 정말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정말 미친 것들. 빵건님, 김영민님도 미치광이들입니다. 이재명이 무섭긴 하구나. 이유선님 이렇게 주셨는데 전혀 얼토당토 안 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 탄핵 당연히 돼야 하는 건데 지금 비상계엄을 불가피하게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지금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여기에 배우가 누구냐? 극우 유튜버들이 지금도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윤석열, 김건희를 움직이고 있다. 확신범이다. 아니다. 신앙에 가깝다. 아니다. 사이비 종교에 거의 빠져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국힘 전체도 아예 여기에서 지금 빠져들어 버린 게 아니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뭐 아주 기본적인 동기는 자기네들의 이익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뭐 오늘 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저는 김건희라고 하는 저는 정말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소리 하면 야단 말일 텐데.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한테 측은한 마음도 있어요. 네.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사람이요. 저는 이거는 심리학자한테 앞으로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만은 윤석열은요. 그러니까 피학대자예요. 아버지한테 학대받았고 어머니한테도 학대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어머니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근데 예. 그래가지고 본인이 나이 쉰이 되도록 한 인간으로 못 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김건희를 만났는데 저는 김건희한테도 끊임없이 정서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와이프한테 정서적인 학대를 받는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와이프가 나를 지켜줘, 나를 돋보이게 해줘, 그거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바쳐줘, 이런 거 자체가 얼마나 정서적인 학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학대받는 성격의 사람이 바깥으로는 이 사람이 상당히 또 자기는 권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투사할 것들을 계속해서 여태까지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검찰일 때는 막 때려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니까 때려잡을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는 끊임없이 그 윤석열의 이 포악적인 성격이 자기가 때려잡을 상대를 찾을 때까지 계속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엔 조국, 그 다음에 그 기타 김경수 뭐 이런 것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재명까지 했는데 네. 이재명이 때려잡혀지지 않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보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건 너무너무 좋은 모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민주당을 다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상의 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저는 극우 유튜버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기생했다라고 그러는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한테 기생해가지고 돈 빨아먹는 흡혈귀들이지. 네.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유튜버들은 이거 앞으로는요 부역자 내지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네. 이 선동자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심각한 어조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한 2달 탄핵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윤석열이 얼마나 악의 화신인지, 김용현이 얼마나 악의 화신인지, 또 김건희가 얼마나 악의 화신인지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으실 거예요. 네. 수없이 들으면서 이 사람들을 단죄해야 이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악마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이러고 네.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게 뭡니까? 우리가 나치가 있었을 때, 히틀러가 있었을 때 히틀러와 나치 잔당들이 다 문제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들고 나온 게 그 한나 아렌트가 얘기를 한 거네. 이건 악의 평범성이다.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악마이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 없이 그 사람들한테 그냥 따라갔던 사람들이 문제인 거다.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2-3달 동안 이 사람을 악마라고 얘기할 때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저는 1980년에 제가 여기 없었잖아요. 네. 유학 막 갔었어. 제가 그 광주 항쟁을 보고서 막 유학을 갔었는데 우리가 12.12 쿠데타 사건 있고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 얼마나 군부들을 막 악마로 삼고 막 우리가 그랬더니 그때 군부들은 싹 숨어 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김대중, 그다음에 김영삼 막 이 민주 인사들 막 이러고 있는 동안에 싹 숨어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5.18을 일으켰잖아요. 반란군으로 다시 다 나왔죠. 다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게 윤석열과 김건희와 뭐 김용현과 몇 사람들의 이 사람만 단죄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이 사람들을 다 옹위하려고 하는 아까 그 기득권자들. 그게 지금 국힘에
그 중진들이라고 하는 그런 예. 세력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극우 유튜버도 마찬가지고요. 태극기 부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 어느 순간 우리가 확인해 보니 이것을 주도했던 단죄받아야 할 사람은 몇 사람이 아니라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일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꼭 생각해야 된다. 심판만이 끝이 아니다. 단죄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지금부터 고민하면 좀 너무 이럽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가야 되죠? 우리 정치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속해 있는 정당은 또 어떻게 발전시켜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도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정말로 급박하게 흘러가는 수사 그리고 탄핵 국면 그리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 과정들이 있지만 정말 좀 힘들고 어렵지만 무던하게 그리고 좀 우직하게 상황을 보면서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가고 그 결과를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더 좋은 나라 만들어주자라는 각오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들 예.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김진애 의원님 말씀 정말 원로십니까? 아니면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십니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혜로운 말씀 귀에 쏙쏙 와닿았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보고 계신데요. 스픽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신 덕분에 지금 1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국내외에서도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보실 텐데요. 오랜만에 김진애 의원님 모시고 저도 귀가 뻥 뚫리는 이런 좋은 경험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